그럼 이제 아까 저희 고등 지도자들의 고민은 그거였거든요. 리그를 더 경기 수를 늘릴 것이냐, 대회를 늘릴 것이냐. 축구에서 리그는 반드시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전 세계가 축구는 리그로 돌아가거든요. 근데 리그가 왜 중요하냐? 리그는 1년 연간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 이거대로 프리시즌, 시즌, 휴식기 리그, 비시즌, 선수 보강, 회복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일주일 단위로 훈련이 진행합니다. 그래야 월간 일정이 나오고 주간 일정이 나옵니다. 그래야 일일 일정 어떤 훈련을 할 것인가 일일 일정이 나옵니다. 정확한 스케줄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축구는 그 주기하라고 하죠. 월요일은 강도로 어느 정도, 화요일 어느 정도, 수요일은 연습 경기, 뭐 회복, 경기, 다음 회복 이런. 이게 필요한데 리그는 중요해서 우리가 리그를 강점으로 할 것이냐, 대회를 강점으로 할 것이냐인데 그거는 추후 문제고요. 저희가 대회를 올린 이유는 대회 또한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월드컵에 뛰어야 될까요, 선수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월드컵을 준비하면서 늘거든요. 고도의 집중력과 동기부여, 대회를 준비하면서 고도의 집중력과 뭔가 동기부여가 되면서 선수들을 하고자 하는 의욕들이 생기고 뭔가 해야 되는 이유를 찾아가면서 뭔가 동기부여를 얻어 선수들이 성장을 하고 그러면서 대회를 치르고 내가 이런 것들이 좋았어. 자신감을 얻고 이런 것들이 좀 부족했어. 찾아야 할 문제를 찾고 일단은 우리 환신의 마음과 학기 중 대회를 좀 더 늘려보는 방향으로 하죠. 그래서 우리 공백들을 채워나가는 게 이런 걸 얻어서 오늘 일단 제시하는 저의 답안은 이런으로 일단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앞에 또 제가 약간 좀 그랬던 게 길 빠진 게 다른 종목들은 저는 분명히 준비를 했거든요. 왜 축구만 안 되라고 하시잖아요. 축구만 안 되긴 해요. 축구만 안 되긴 하거든요. 예를 들면 아까 야구 얘기 하셨잖아요. 저 야구 아니라 다른 종목 다 준비했거든요. 야구는 2년 후에가 3, 4월에 해요. 5월달에 황금사자기 하거든요. 6월에서 7월 넘어갈 때 청년기를 하고요. 대통령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방학 중에 걸쳐가지고 하나 더 하고 학기 중 대회가 4개, 전국에 5개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종목 하는데 왜 안 돼? 저는 이게 의문이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체부하고 교육부하고 협약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거기는 결국 우리 부모님들 목소리가 가장 중요하죠. 다른 종목을 하는데 축구는 왜 안 되지? 이 목소리는 저희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모신 거거든요. 부모님들이 이런 것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시면 뭐야 축구만 하는데 이건 억울한 거야, 역차별이야, 이 목소리가 나가야 돼요. 그래서 다른 종목들이 어떻게 진행되지는 근데 또 농구, 충기형 행정, 회장대 다 해요. 앞에 3개나 해요 벌써. 보이시죠? 네. 다 합니다. 여기도 다 해요. 배구도 다 해요. 축구만 안 되는 건 사실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좀 한번 공유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충분히 바꿀 수 있는 여건은 저는 될 수 있다라는 희망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부모님들의 생각이 조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백기를 말씀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아까 제가 저학년들의 공백도 말씀드렸죠. 저희가 협회 고등 분과위원 차원에서 저학년 리그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늘상 했던 얘기예요. 저희들끼리 1, 2학년들 놀고 있는데 1학년들 어떻게 하냐. 1, 2학년들 이거 하게 해줘라. 1, 2학년들이 놀고 있는 공백기가 너무 크다. 3년 중에 6개월 축구하는 거 너무 가혹하다. 그리고 축구를 잘하라고. 그 다음에 현실에 나가 한국 축구 문제, 지도자들의 문제, 억울한 측면이 있다. 사실 우리 시컷 훈련하고 시컷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줘라 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조심스럽게 제가 이제 몇몇 부모님들 앞에서도 이 말씀을 좀 드려봤는데 걱정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3학년 입시해야 되는데 이 역량이 1, 2학년으로 분산되면 어떡해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얘기는 당장의 얘기가 아닙니다. 아까 제가 제목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미래잖아요. 미래야 우리가 축구가 발전할 수 있다. 이게 모두의 공감대가 필요하거든요. 1, 2학년 때도 공백기를 갖지 않고 아직 성장이 덜 된 친구들도 공백기를 갖지 않고 훈련을 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저학년 시설이 절실하다. 그래야 연령별 출전 기회가 제공되고 그래야 어떤 선수가 어떤 게 부족하고 어떤 선수가 어떤 동기부여를 가지고 어떤 훈련을 더 해야 되고 어떤 선수는 어떤 색깔에 맞는 축구를 해야 맞는지에 대한 기회를 얻을 수 있고 자기 자신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보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일단 K리그 유스팀들은 실행하고 있긴 하거든요. 아까 중학교 때도 또 표를 보여주셨다시피 우리나라에서 실행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들은 되고 우리는 안 되냐? 제가 나중에도 말씀드릴 거긴 한데 마지막으로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도 늘 얘기하고요. 제가 항상 무슨 일을 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얘기. 안 되는 조직은요, 안 되는 사람은 핑계를 찾습니다. 되는 사람, 되는 조직은 방법을 찾거든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될 거냐는 거죠. 그건 여러분들의 목소리에 힘입어서 우리가 앞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좀 얻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공백기에 대해서 기억해 주세요. 다음에 또 나올 거거든요. 다음으로 우리가 고등축구가, 그 다음에 한국 축구가 가장 힘든 부분, 대학 입시입니다. 대학 입시가 대학교가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대학교가 문제라서가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대학 입시라는 입시, 우리나라에만 있는 군대 문제, 입시 문제. 이게 입시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우리 한국 축구가 왜 어려운지, 이걸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자, 우리나라의 고등팀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7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의 전국 대학은 83개 대학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면 전국의 고등학교 팀이 197명인데 정확히 선수를 산출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냥 계산하기 좋게 한 팀에 11명이 뛰니까 10명으로 계산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럼 대략 2,000명 정도가 나올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입시 때문에 안 돼, 입시 때문에 안 돼, 입시 때문에 계속 우리가 쫓겨 쫓아다녔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 입시 때문에 안 돼, 실적 증명서가 고등학교는 중요한, 입시 때문에 중요하다는 건 실적 증명서를 가지고 대입 원서를 제출하는 거거든요. 그럼 실적 증명서를 가지고 대학 가는 빈도가 얼마큼 되느냐를 제가 요즘에 계속 조사하고 있어요. 엄청 열심히 조사. 도대체 이 실적 증명서 정말 얼마나 중요한가. 근데 전국에 2,000명 중에 학생 중에요 200명 들어가요. 200명. 10% 내외입니다. 10% 내외. 이 수치가 왜 나왔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거의 입학 그 실적 증명서를 가지고 대학교에서 뽑는 학교는 이 수도권 대학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지방대들도 뽑지만 특기자보다 일반으로 들어온 선수들의 그 숫자 수가 더 많긴 해요. 대략적으로 20여 개 학교인데 20개 학교에서도 다 11명씩 뽑지 않거든요. 어느 학교는 7명, 어느 학교는 10명, 어느 학교는 11명 이렇게 뽑는데, 이걸 그냥 대략 10명으로 계산하자 이거예요. 10명씩 20개 학교 보면 200명이거든요. 우리가 모두가 입시 때문에 안 된다라는 얘기는 뭐냐? 결국 200명, 2,000명 중에 200명 때문에 모든 게 안 된다고 입시에 끌려다니는 거란 말이죠. 이런 부분들 한번 고민해보고 우리가 모두 있는 자리에서 숙지하고, 우리가 축구 발전을 위해서는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나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실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입시가 얼마만큼 큰 부담을 갖냐면, 이건 실질적으로 학생들이랑 대화했던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에만 있죠. 이 선수가 진짜 잘하는 선수인데 다음 단계로 프로에 가면 좋겠지만, 우리나라 프로에 가는 비율도 전체 2,000명의 학생 중에 채 30명이 안 되는 걸로 지금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 통계를 다 드리고 싶겠지만, 그러면 이 선수들이 향후 출발 유일한 대학은 대학이거든요. 유일한 대학이 대학인데, 이게 아무리 잘하는 선수가 있어도 우리 팀이 예를 들어서 16강에서 모든 데 떨어지거나 8강 이상 가지 못했다, 원서조차 제출해주지 못하고 그냥 떨어지게.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엄청난 불안감과 부담감을 가지고, 어떤 면이냐, 예를 들면 우리가 뭐 뒤에서부터 우리나라는 빌드업이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를 들어 뭐 고등학교 부모님들이 여기 계시니까, 자 0대 0인데 16강이에요. 우리 애가 우리 팀에서 골 잡았어요. 한 사람 제끼고 막 이렇게 패스하고 이런 건 어떠시겠어요? 불안해 죽어요.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야 먼저 이게 현실이거든요. 근데 그걸 선수들이 모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선수들이 그걸 알아요. 내 실수가, 내가 여기서 실수를 해서 내 가치가 떨어지면 내가 못 가는 게 아니라, 내 실수 한 방에 내 친구들과 동료들이 3년간 열심히 했던 그 목표가 스포로 돌아간다는 걸 선수들이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등축구에서는 대회에 가면 위축돼요. 제가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경주만 같아요. 경주만 이렇게 가리잖아요. 앞에 옆에를 못 봐요. 단순해지거든요. 선수들이 축구를 올바르게, 축구를 위해서 축구를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고민해 본 거죠. 우리가 과연 축구를 하는 게 대학교에서 졸업장 받는 게 목표인가? 대학을 위해서 우리가 축구를 하고 있나? 아니, 대학은 우리가 프로 선수가 되기 위한 아주 훌륭한 도약 단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까지 그게 전부라고 보면 저는 안 될 것 같긴 하고, 입상실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다른 선수가 10%밖에 안 되는데 입시에 매달려서 모든 제도를 다 그쪽에 끌려간다? 이건 한번 이제 고민해 볼 때 어떨까라고 생각해요.
또 우리가 그렇게 어렵게 대학을 갖다 치더라도 요즘 우리나라 분위기나 문화가 대학 3학년, 4학년이 돼서도 남아있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냐? 제가 이거는 그냥 그렇게 비동의하고 들은 얘기입니다. 3, 4학년들이 학교에 남아있으면 약간 눈치 보인다는 얘기를 제가 좀 들었어요. 아, 후배들 자리 뺏고 있나? 아, 이게 뭐 1, 2학년 때 프로 못 나가면 나는 안 되나? 저희 졸업생 친구들은 1, 2학년 때 게임 못 뛰면 못 견뎌요. 나 이 팀이 안 좋았다. 고등학교 때 1학년 때 못 뛴 거는 아무렇지도 않대. 대학교 왜 그러냐 때 지금 1학년 때 게임 못 뛰면 프로 못 갈 것 같다는 성장의 기회가 좀 더 필요한데 그걸 못 받아들이는 추세가 돼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학에서 졸업하는 비율이 되게 적어졌어요. 우리가 그렇게 대학 입시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막상 원하는 대학에 가도 대학을 졸업하고 프로로 가는 비율이 너무 어려워졌죠. 위에 프로의 제도도 문제가 있긴 합니다만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입시에만 매달려서 축구를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실적 증명서를 좋은 곳에서 받아가지고 신입생들 받은 학교들이 무조건 잘해. 그렇죠. 여기 대학 감독님들 굉장히 많이 오셨는데 꼭 그런 학교들만 잘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 더 잘하는 경우도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폭넓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그냥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좋은 것들이 뭐냐면 2024년도 왕중왕전 토너먼트. 근데 참고로 조인케이트에 가셔가지고요. 고등학교 대회 아무 대회나 토너먼트 한 번만 봐보세요. 승부차기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봐보세요. 이거 제가 그냥 일부러 임의로 한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캡처했거든요. 승부차기 하나, 둘, 셋, 넷. 근데 2025년으로 더 합니다. 승부차기. 여기 준결승, 결승 다 승부차기거든요. 근데 데이터라는 건 보는 시각마다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승부차기가 왜 잘하는 팀이라는 게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고등학교 축구 현장을 직접 가보시면 제가 제일 크게 느끼는 건 뭐냐? 아까 말씀드린 부담스러워서 경기를 올바르게 못해. 1대5로 이기고 있잖아요. 1대1이잖아요. 골 넣는 것보다 시간을 보내는 팀들이 더 많아요. 실질적으로 저는 그렇게 체감하고 예를 들면 제가 고등학교 감독인데 4강전인데 현재 1대1. 야, 자신있게 수비에서 하나 제껴나와. 이럴 수 있을까요? 그랬다가 골 넣고 지금 우리 애들 원서도 못 쓰는데 그러기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일단 멀리 보내. 안전한 데로 보내. 그렇게 되는 거죠, 축구가. 우리가 과연 이게 축구가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 축구 전체를 좀 넓혀보면 여기 계신 분들이 보시기에 아시아에서 때 우리가 축구를 너무 못하잖아요. 그쵸? 근데 월드컵 나가면 또 잘해요. 근데 왜 그런지 알아요? 제가 보기엔 한국 축구 흐름입니다. 수비했다가 역습 때리는 축구는 잘해요, 우리나라. 월드컵 나가면 상대적으로 잘하는 팀들이 나가잖아요. 우리보다 피파 랭킹이 높고 세계 3대 리그에 뛰는 선수들이 많은 팀들과 경기를 하잖아요. 어릴 때부터 이 축구에 익숙한 거예요. 수비했다가 역습으로 나가는 거 굉장히 잘해요, 우리나라. 아시아 축구는 어떻습니까? 우리보다 피파 랭킹이 떨어지고 우리보다 좀 수준이 떨어진 곳들과 경기를 하잖아요. 그럼 우리 밑으로 내려섭니다. 이런 경기를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학생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히나 고등학교. 그러니까 프로에 계신 분들도 빌드업도 못하고 모든 건 기술적이 떨어진다 얘기를 하신단 말이죠. 이런 문제점, 입시가 이제 아이들의 심적 위축으로 축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입시에 영향을 주기보다는 선수로서 축구를 발전시킬 수 있는 쪽으로 가는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게 제가 준비하는 고등 선생님들과 이제 최근 바뀐 흐름들, 바뀐 인식들을 가져가고 있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어려운 과정 속에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치면 어떤 모습들일까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죠. 어머니, 부모님들 계시는데 어떤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는 아이들이었으면 좋으시겠습니까? 어디 쪽이세요? 여기신가요? 여기일까요? 어디세요? 여기신가요?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 맞나요? 그 다음이 여기일까요? 이거 좀 생각하기 싫으시죠? 근데 저는 여기로 간 친구들이면 웃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한번 고민해볼 것들을 미리 던져드리고 싶고요.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에 있는 친구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를 더 많이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게 우리가 시스템과 이런 것들의 변화의 이유이기도 하고요. 우리의 미래 모습이 이래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걸 찾아보고 싶은 겁니다. 자, 프로의
생각이 되기는 하지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치열한 주쟁 경쟁이 있어요. 뭐냐? 20살에 프로 선수가 돼서 프로 경기 1군 주전으로 뛰는 선수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1년에 한두 번 될까 말까. 그게 뭐냐? 여기서 또 공백이 일어나요. 아까 말씀하신 프로 23세 이하의 선수들이 경기에 뛸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프로 같다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근데 그 선수들이 프로에서 방출되면 갈 곳이 어디냐? 거의 없습니다. 대학으로 다시 재입학하든지 갈 데가 없어요. 그럼 그 선수들이 또 축구를 그만두는 일들이 많아. 아, 난 이 프로에 한번 갔는데 안 됐구나. 여기에도 공백기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공백을 어떻게 메울 거냐가 사실은 고민이죠. 그다음에 대학에 갔다, 원하는 대학에 갔다, 모두의 축하받겠죠. 근데 이 선수들은 고민이 없을까요? 대학 감독님들이 가장 큰 취업에 대한 목표가 내가 프로를 갈 수 있을까, 직업 선수를 갈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걱정이 엄청 많으시거든요. 걱정은 끝나지 않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학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등팀은 197개인데 대학팀은 83개란 말이에요. 그러면 신입생 선수들 숫자가 어떻게 될까요? 많은 팀은 30명, 20명씩 다 되잖아요. 거기에서도 치열하게 주력 경쟁을 해야 되고요. 말씀드린 3, 4학년들까지 다 60명씩 신명이 남아있을 수 없는 그런 이 공백들을 어떻게 될 거냐. 이거에 대한 도움이 저희는 필요할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출하더라도 사실 고민거리가 많이 돼서 우리가 시스템적으로 준비를 해줘야 우리가 축구를 시키는 분들 프로 진출해서도 설령 지금 한번 실패를 하더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또 축구 선수의 꿈을 꿀 수 있는 거고 잠깐 꿈을 유보해서 꿈을 이어가는 선수들도 더 큰 희망을 가지고 축구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 축구를 포기한 사람들에게도 이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축구 심판이 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고 저희처럼 지도자가 될 수도 있고 저 협회에 들어가서 행정을 할 수도 있고요. 축구 이외에 다른 삶을 살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저희가 이 축구를 시키는 이유는 뭘까요? 저는 아이들 항상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가대표를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나는 나와 함께 했던 우리 모든 아이들이 이 사회 어딘가에서 쓰임새 있는 사람으로 쓰였으면 좋겠다. 그게 축구든 축구 이외든 이 아이들이 청소년기에 교실에서 배워야 될 걸 운동장에서 배우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축구 이외의 삶에 살 때도 축구를 통해서 배웠던 것들 팀을 생각하고 동료를 배려하고 내가 희생하고 이런 것들을 해서 사회에 쓰임새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에 대한 고민을 좀 할 때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선택지를 좀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는 선수들에게도 대안을 좀 줘야 될 것 같아요. 선택지를 통해서 대학을 가야 될까? 그러니까 프로가 안 됐으니까 이런 고민을 하겠죠. 직업 선수가 안 됐으니까 대학을 가야 하나? 아니면 축구 이외의 삶을 생각해야 되나? 아니면 뭐 22세 리그가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만 미래의 모습에는 그런 것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우리가 고등부에서 제일 잘했다고 했던 박승수, 윤도영 뭐 이런 선수들이 지금 이번에도 진출했습니다만 그 친구들이 프로에서 뛰고 있지 않거든요. 22세 리그에서 뛰고 있거든요. 그 친구들은 연령의 공백이 없이 계속 꿈을 이어나가고 있거든요. 나중에 미래의 모습에는 이런 모습 혹은 뭐 우리나라에도 생기고 있습니다만 독립구단 혹은 우리 대학연맹에서도 많이 추진하고 계시죠. 뭐 동남아 리그라든지 유럽 리그라든지 유럽 하부 리그라든지 해외 리그 이런 것들을 좀 다양한 선택지를 찾아줘서 미래에 우리의 축구하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다양한 선택지로 축구의 인구가 더 늘어나고 축구의 인구가 이탈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의 문제점과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될 것들은 뭐냐 학업과의 병행이거든요. 이게 이거는 사실 풀리지 않는 제가 대안을 감히 제시할 수 없는 주제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미래의 모습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봐야 하니까요.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아까 앞서 리그 관련된 것도 말씀하셨잖아요. 리그가 아까 참 2009년에 출범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같이 알고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리그에 출범할 때 가장 큰 목표는 뭐였냐? 공부하는 학생 선수, 운동하는 일반 학생이었습니다. 분명해요. 그런데 우리 교육부가 그 제재하고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교육부에서 운동하는 일반 학생을 뺐어요. 공부하는 운동선수만 강요하고 있거든요. 이것들을 우리 부모님들이 인지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부 만났을 때 얘기할 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그랬거든요. 학생들이 체육해야 된다, 건강해야 된다. 근데 지금 고등학교 가면 체육 시간에 체육하는 고3들이 있는지 자습하거든요. 그 친구들은 공부해야 된다고 체육을 안 하게 하면서
같이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말 리그를 바꾼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평일에 공부하고 주말에 경기하라라는 거였잖아요. 근데 지금 정확한 명칭이 혹시 뭔지 아세요? 초등리그, 중등리그, 고등리그. 고등리그예요. 고등리그. 주말 리그는 없어졌어요. 주말에 하는 건 없어졌어요. 왜? 운동중 사정 이런 것들 다. 그래서 우리한테 유리한 것만 다 빠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제도로 발목 잡고 있는 게 뭐냐면 자기들한테 유리한 규정만 우리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체육인 축구인들한테 유리한 규정은 자기들이 싹 뺐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요. 아직도 우리가 습관적으로 주말리그 언제 하냐, 주말리그 게임에서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이거는 명확하게 다들 인지하시고 우리가 뭔가 목소리를 낼 때 명확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고 협회나 관계부처에서 얘기하실 때도 이 부분을 명확하게 얘기해 주셔야 문체부나 교육부에서 분명히 바뀔 수 있는 거리가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고등부 정도 레벨의 선수가 프로로 가기 전 마지막 단계잖아요. 대학으로 물론 갈 수 있습니다만 요즘은 이제 19세 선수들이 프로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선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물론 대학을 가서 더 성장해서 가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등부 정도 됐으면 초등학교 3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이면 10년 차거든요. 축구. 우리 부모님도 10년 차 되시면 이제 다 추울 때 축구 안 시킬 거예요. 뭐 이런 얘기는 안 하시잖아요. 선수들로서 프로에 가까워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선수들에게 과연 계속해서 그런 학업과 병행에 대해서 가야 하는가? 그래서 고민인데 그건 뒤에 우리가 그래도 변화의 움직임이 있다는 것 뒤에 살짝 보여드릴 수 있는 게 희망적인 이건 좀 고민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고등학교도 사업 그 특성화고등학교도 있잖아요. 그런 학교들은 뭐 공고다 그러면 뭐 자동차 정비 관련된 공부를 하게 되고 또 상고다 그러면 뭐 생회계 관련된 내가 앞으로 직업을 가질 거에 대한 시간을 하기 때문에 축구 특기자들에게는 축구를 좀 더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배려할 수 있는 것도 저는 제도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이 모든 것들이 부모님들 여기 계신 분들이 공감해 주시고 교육부라든지 언론이라든지 그런 정치권에 이런 목소리들이 합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가 너무 감사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의 훈련량으로 과연 프로 선수가 되겠느냐 전 이게 좀 고민이에요. 왜 그러냐면 학교에 운동장이 있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2시간 빌려서 하는 팀들이 요즘 더 많거든요. 클럽들 근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운동장으로 이동했습니다. 2시간이에요 운동장. 도착해서 워밍업 하고요. 그죠? 워밍업 하고 짐 정리하고 미팅하고 워밍업 하면 워밍업 하는데 10분 15분 패스 한 10분 15분 그죠? 그 다음에 뭐 볼 돌리기 한 10분 15분 패스 게임 한 10분 15분 슈팅 한 10분 경기 한 20분 하고 그럼 끝난다. 훈련 끝난단 말이에요. 다음 팀 때. 그럼 과연 이 시간을 우리가 프로가 될 수 있냐? 이 시간 가지고 우리가 과연 프로 선수, 훌륭한 축구 선수, 세계적 축구 선수 되겠냐는 거죠. 그런 시간을 특성화고등학교의 그 특성에 맞게 운동하는 선수들에 대해서 이걸 좀 배려를 해줘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들 우리가 공감하고 같은 목소리를 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축구가 좋아서 축구를 시작했는데 좋아하는 축구를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하는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간략하게 예시를 하나를 드리면 저희 학교는 시험 기간에 밤에 공부를 하게 할애를 해요. 12시가 됐든 1시가 됐든 공부하겠다는 친구 말리면 안 돼요. 요즘 공부를 같이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런데 저는 축구하는 사람이잖아요. 축구 감독의 입장에서 그걸 보면 어떨까요?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가 시험 기간에 12시 1시까지 공부하면 어떠세요? 기특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저는 좀 안쓰럽습니다. 왜 그러느냐? 자, 12시 1시까지 공부를 했어요. 그럼 이 친구가 1시에 바로 잘까요? 정리하고 뭐 하면 1시 좀 넘어서 잘 거예요. 한 1시 반쯤 잘 거란 말이죠. 그럼 다음날 학교 가려면 몇 시에 일어나요? 6시 반에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 1시 반에 자면 몇 시간 잡니까? 5시간 자요. 그죠? 5시간 자요. 그러면 운동선수, 축구선수, 프로선수의 측면에 봤을 때 5시간 자고 일어나는 선수가 다음날 좋은 컨디션으로 훈련하고 경기할 수 있을까요? 이건 제도적으로 저는 사실 좀 무리가 있어요. 공부하는 친구가 기특하지만 축구로 저랑 만났는데 이 친구가 축구하기로 포기했나라는 생각을 안 가질 수 없어요. 저는 일반적인 축구인 시점에서 말씀을 드려요. 이거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다 같이 공감해 주시고 어느 쪽으로 우리가 직업 선택권을 갈 것이냐라는 고민을 할 때 그걸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희망적이거나 감사한 일은 뭐냐면 올해 국정감사 영상입니다. 민주당 민영배 의원이랑 문체부 장관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것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극히 저희한테 유리한
저는 지금 축구에 유리한 걸 얘기해야 되잖아요. 지극히 축구에 유리한 쪽으로 살짝 편집을 했어요. 국회나 정치권, 입법부나 행정부에서 이것들을 고민하고 있다는 게 희망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낼 때 자신 있고 당당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국정감사 약간 잠깐 한 번만. 아니 운동할 선수 학생에게 운동선수가 운동할 기회를 뺏는다 이거 보호가 아니죠. 근데 네, 학습권과 훈련권에 대한 부분은 계속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 부분은 제가 아직 깊게 내다보지 못해서 좀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형평성이에요. 음악미술 전공 학생들한테는 최저학력제 대상이 최저학력제가 없거든요. 아시죠? 네. 왜 체육선수하고 음악미술 전공자가 달라야 됩니까? 어떤 축구인 시점에서 공감이 되시거나 용기가 되시나요? 다행인 건 정치권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중학교가 제일 큰 문제였잖아요. 최저학력제 안 돼. 그다음에 대학교에서도 시학점률 안 돼. 고등학교에서도 마찬가지. 고등학교는 사실 좀 더 많은 일이 있어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학교에 6등도 가고, 예를 들면 뭐 방통공에 1등도 가고 같이 보는 게 맞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사가 이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체부 장관이 직접 나와서 얘기하잖아요. 학습권과 운동하는 선수들의 운동 시간 확보에 대해서 논란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제 5대5로 보고 있다는 게 희망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분들이 움직일 수 있는 건 결국 우리들의 공감대, 우리들의 목소리, 그 다음에 대중의 대중들이 인정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뭔가 대중화가 필요한데 그게 이 자리가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부와 운동의 병행은 감히 제가 답을 내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어느 방향을 선택할지 아까 선택지 말씀드렸잖아요. 학업과 같이 해서 할 친구들은 또 대학도 있을 것이고 진짜 나는 프로에 도전하고 싶고 프로는 목적이 하는 그쪽의 시간을 조금 더 줘도 충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점점 제가 준비한 것들 마무리해갈 시간인데 그렇다면 정치권에서는 왜 운동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거를 받아들여줘야 하는가 왜 그래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당위성을 설명해야 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축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될까? 혹은 축구로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좀 있는데요. 저는 확신합니다. 축구로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축구만이 할 수 있는 힘이 있거든요. 그 얘기들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일단 우선 선수로서는 크게 성공하지 못하셨지만 물론 저희 몇몇 분들은 성공하셨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대중적인 슈퍼스타는 아니었거든요. 그렇지만 이분은 지도자로서 거의 나이 60 다 되셔가지고 성공의 빛을 보셨는데 이분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 베트남 총리로부터 훈장을 받아요. 베트남 국민들과 선수들에게 행가를 다루면서 진짜 아버지 같은 분이다라는 칭호를 받고요. 베트남에서 이 하나로 묶는 역할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베트남과 우리나라, 베트남에서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시각, 우리나라 국가 이미지를 어떻게 바꿔줬냐는 거죠. 축구인 한 명. 단 예로 제가 4년 전에 박항서 선배님이 저희 학교 선배님이시거든요. 박항서 감독님께서 베트남 감독님으로 계실 때 베트남으로 초청을 해주셨어요. 동문회에서 다른 분이 저에게 기금을 좀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때 갈 때가 이제 중국에서 경제적으로 중국의 공장들이 베트남으로 넘어갈 때고요. 우리나라 대기업에서 많은 공장들이 베트남 진출을 할 때 코로나 직전이었습니다. 그때 많이 해주신 경제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셨냐면 대기업이 그 베트남 그 국가기관이나 대기업 사업을 시작할 때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무조건 박항서 감독님 얘기가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박항서 감독님 아냐? 너 박항서 알아? 사진 한 장 갖고 있잖아요. 아이스 브레이킹이 자연스럽게 되면서 그 사업 비즈니스가 어마어마하게 이미지가 달라지면서 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데 큰 기여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역할 우리 아이들 중에 나오지 말라는 건 없지 않을까요? 또 바라보죠. 박지성 선수입니다. 박지성 선수가 월드컵 통해서 해외 유럽 진출을 했는데 유럽에서 프리미어리그 우리한테는 불모지였는데 첫 선구자 역할을 했어요. 어떠세요? 박지성 덕분에 우리가 새벽에 일어나서 축구 보게 되고 프리미어리그 보게 되고 이 선수를 보면서 꿈꿨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박지성 모르는 어린이들 없었잖아요. 2002 월드컵 때 2002 월드컵 보고 축구하시는 어린이들이 엄청나게 많았잖아요. 이 덕분에 세상이 바뀌어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더 주목해야 될 점은
박지성 선수가 저랑 같은 연령대인데 저보다 1년 선배님이시긴 한데 이분 저가 학교 다닐 때는요 수업 4교시만 하고 축구했었어요. 실질적으로 훈련 시간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때는 뭐 폭사라고 얘기했는데 폭사가 아닙니다. 저는 저 학교 다닐 때는 1시간은 볼 리프팅하고 1시간은 드리블하고 1시간은 슈팅하고 1시간은 전술련하고 1시간 게임하고 이런 쪽도 더 많았거든요. 그거에 저는 가장 수혜를 본 선수라고 생각해요. 박지성 선수 비슷한 연령대에서 축구 선수 생활을 하신 분들은 어릴 때 굉장히 뛰어나진 않았다고들 알고 있는데 성실함과 많은 훈련량으로 이게 쌓였다는 거죠. 이런 국가인재 만드는 데는 예전 시스템이 오히려 더 좋았다는 거죠. 현대화되면서 이런 선수들이 나오기 더 어려워졌다는 거죠. 또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선수 말하지 않을 수 없죠. 손흥민 선수 어떻습니까? 경제적인 효과 얼마나 줄 수 있을까요? 손흥민 선수처럼 이렇게 LA 시장한테 LA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LA 명예시민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종목 있을까요? 축구니까 가능할 거고. 그 다음에 손흥민이 LA에 도착했을 때 유니폼 판매가 전 세계에서 판매 1위랍니다. 경제 효과가 어떨까요? 손흥민이 한번 하면. 단 예로 우리 아이들,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제가 장난삼아 얘기하는 손흥민 선수가 아디다스 축구화 신고 있죠. 손흥민 선수 그 축구화 지낼 때 뭐라고 하면서 삽니까? 아이들. 이게 손흥민 씨는 축구하잖아. 다 손흥민 축구화 샀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효과 제거되고 손흥민의 프리미어리그를 보려고 우리가 영국 런던으로 여행 상품을 사가지고 갑니다. 기꺼이 1년 동안 몇백만 원. 축구 선수들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더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죠. 2002 월드컵 아마 부모님들 세대는 다 기억하실 거고요. 저희 지도자분들은 다 기억합니다. 우리 2002 월드컵 때 어땠나요? 경제적으로는 국가 시름이 왔을 때 우리가 이렇게 단합할 수 있다는 것들을 느끼지 않으셨습니까? 꿈은 이루어진다. 이거 카드 섹션 나왔다 없어요? 전 지금도 소름 쫙 끼치거든요. 이걸로 우리가 전부 하나 됐던 시기가 있어요. 광화문 온통 빨간색으로 덮였습니다. 이게 단순히 빨간 티셔츠를 경제 효과가 얼마나 됐을까요? 그런데 우리나라 청소하면 되고 국가 이미지가 어떻게 되고 우리가 이런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국가의 힘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제가 이 사진 중에 가장 뜻깊게 본 사진은 이거거든요. 이 사진이 혹시 뭔지 아세요? 이게 어딜까요? 장례식장이잖아요. 그쵸? 내 친지, 내 사랑하는 가족을 보내고 그 슬픔에 잠겨있는 이 장소에서도 하나 여기서 누구 하나 슬퍼하거나 어려워하는 분 계십니까? 이거는 축구 말고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축구는 이만큼 우리 사회를 바꿀 수 있을 거라고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는 축구를 위해서라도 뭔가를 제도 변화를 해야 되는 용기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제가 아이들한테도 항상 얘기합니다. 아이들이랑 뭐 이적하는 선수들, 그다음에 뭐 좀 어려워하는 선수들, 그 친구들한테 제가 가장 많이 하는 얘기이긴 해요. 감독님 저는 키가 작아서 좀 못하고 저는 힘이 좀 없어도 못해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얘기가 뭐냐면 성공하는 선수는 방법을 찾아. 실패하는 선수가 핑계를 찾을 뿐이야 라고 얘기하거든요.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아까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패하는 조직은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저것 때문에 안 돼. 핑계만 찾습니다. 성공하는 조직, 성공하는 사람은 이게 안 돼? 그럼 난 저거 해볼 거야. 저게 안 돼? 난 저거 해볼 거야. 그게 안 돼? 난 이거 해볼 거야. 성공할 때까지 방법을 찾습니다.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거는 뭐냐? 어떤 조직에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이 카드를 한번 넘겨보고 싶습니다. 그게 정치권이든 축구협회든 교육부든 문체든. 자,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운동장에서 또 경기장에서 봤던 우리 감독님들하고 모습이 많이 다르죠, 그죠? 우리 오늘 앞서 발표해 주셨던 우리 다른 지도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 질문과